나는 그 집에서 태어났고 그 집에서 자랐으며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머니가 된 지금까지도 그 집을 지켜왔답니다. 손때 묻은 문고리 하나비가 새는 창문 틈새 하나까지도 내게는 살아 숨쉬는 역사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 낯선 종이 한 장이 삐죽이 문틈으로 밀려들어 왔으니 그것이 바로 재개발 통지서라는 서류였답니다. 빨간 글씨로 큼지막하게 박힌 철거 예정이라는 단어는 내 심장을 쿵 하고 내려앉게 만들었지만 나는 쉬이 물러설 사람이 아니었지요. 이 집은 내 삶의 전부였고 내 부모님의 숨결이 아직도 서려 있는 곳이었거든요. 나는 그 통지서를 마치 똥이라도 묻은 양 구겨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답니다.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왁자지껄 떠드는 동네 회관에서 들려오는 소문들이 동네가 확 바뀔 거라느니 아파트가 들어설 거라느니 하는 이야기들은 내게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나는 그저 내 낡은 집을 묵묵히 지키는 한 마리 늙은 호랑이와 같았지요. 재개발 조합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정사정하고 보상금을 더 얹어주겠다고 회유해도 나는 꿈쩍도 하지 않았답니다. 이 집은 안 팔아요 누가 모레도 이 자리에서 죽을 겁니다.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쫓아내곤 했었지요. 내 고집은 황소고집 저리 가라 할 정도였으니 마을 사람들도 혀를 내둘렀답니다. 내 안에는 마치 굳건한 바위라도 들어앉은 양안치에 흔들림도 없었어요.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답니다. 내 어린 시절의 웃음소리 엄마의 자장가 아버지가 장독대에 앉아 담배 피우시던 모습 첫눈이 내리던 날, 아궁이 앞에서 가족들이 모여 앉아 고구마를 구워 먹던 그 따뜻한 온기까지 모든 추억이 벽돌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있었거든요. 나는 이 집을 떠나는 것은 내 영혼을 찢어내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끝까지 버텨낼 작정이었답니다. 내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말이지요. 거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마루는 삐걱거렸지만 그 소리마저 내게는 정겨운 음악 같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감나무는 해마다 주렁주렁 감을 내어주었고요. 나는 그 감나무 아래 앉아 햇살을 쬐며 이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답니다. 누가 뭐래도 이 집은 내 유일한 안식처였어요. 그래서 나는 그 통지서가 내게 던진 위협을 온몸으로 거부했던 것이지요. 어쩌면 나는 이 집을 통해 지나간 시간을 붙잡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마을 어귀를 지날 때마다 느껴지는 싸늘한 시선들은 내 어깨를 짓눌렀답니다. 동네 사람들은 내가 재개발을 반대하는 바람에 다른 집들도 계약이 늦어지고 보상금이 깎인다며 수군거렸지요. 저 할망구 때문에 우리가 고생이 많아. 돈 더 받아내려고 저러는 거지 쯧쯧 하고 등 뒤에서 들려오는 비아냥거림은 내 가슴에 칼날처럼 박혔답니다. 나는 그들의 말을 모른 척하며 꼿꼿이 고개를 들고 걸었지만 사실 속으로는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듯 아팠지요. 내가 그저 이 집이 좋아서 평생 살아온 곳이라 떠나기 싫다는 순수한 마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마을 회관 앞에서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나를 힐끗거리며 웃는 모습은 나를 더욱 외롭고 고립되게 만들었어요. 마치 나는 이 마을에서 쫓겨나야 할 이방인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었답니다. 예전에는 정답게 인사를 나누던 이웃들도 이제는 나를 보면 슬금슬금 피하기 일쑤였지요. 나는 왜 내가 이토록 미움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답니다. 그저 내 집을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 죄였을까요? 나는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곤 했었지요. 밤이면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답니다. 내 집에서 내가 살겠다는데 이게 무슨 잘못이여 하고 중얼거리면 대답 없는 어둠만이 나를 감싸 안았어요. 나는 마치 거대한 파도 앞에서 홀로 서 있는 조각배처럼 위태롭고 불안했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버겁고 힘들었지만 나는 내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내가 물러서면 내 부모님과의 추억 내 삶의 모든 흔적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들의 비난과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버텼답니다. 그들의 싸늘한 눈빛 속에서 나는 더욱 단단해지려고 애썼지요. 어쩌면 나는 그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더더욱 고집을 부렸던 것인지도 몰라요.
내 약한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국 재개발은 강행되었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이사 날짜를 잡게 되었답니다. 이사 당일 새벽부터 짐꾼들이 집안을 들락거려 꼬악자짓거란 소리가 온 집안을 뒤덮었지요. 나는 그 혼란 속에서 내 보물일 호인 낡은 놀이개를 찾아 헤맸답니다. 그 놀이개는 어머니께서 시집올 때 가져오셨던 것이고 내가 태어났을 때 내 머리맡에 놓아주셨던 유일한 유품이었거든요.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물건은 아니었지만 내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물건이었답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그 놀이개를 늘 품에 지니고 다녔고 어머니를 그리워할 때마다 놀이개를 만지작거리며 위로를 받곤 했었지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놀이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짐을 싸던 중에 분명히 내 손으로 상자 안에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뒤져도 나오지 않는 거였답니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게 어디 갔다는 거요? 내 놀이개. 나는 초조한 마음에 집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녔답니다. 그러다 문득 내 동생 영수가 떠올랐지요. 영수는 늘 돈에 쪼들려 살았고 가끔은 내게 손을 벌리기도 했었거든요. 나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어요. 설마 영수가 가져간 것일까요?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인데 영수가 감히 그런 짓을 했을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답니다. 평소에도 영수는 좀 푼수 같거나 몰래 우리 집 물건을 팔아치운 적도 몇 번 있었거든요. 나는 그 순간 영수가 내 놀이개를 훔쳐갔다고 확신해버렸답니다. 아니 확신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 혼란스러운 이사통에 누가 감히 내 물건에 손을 대겠어요? 분명 영수일 거라는 생각에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답니다. 배신감과 함께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어요. 나는 영수가 어떻게 감히 내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며 이를 갈았답니다. 내 가장 소중한 추억을 이렇게 짓밟을 수 있냐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것은 슬픔보다는 분노에 가까운 눈물이었죠. 짐을 싸다 말고 멍하니 마당에 서 있었답니다. 며칠 전부터 마을 전체가 짐을 싸느라 부산했지만 내 마음은 오히려 텅 비어버린 듯 했지요. 낡은 놀이개가 사라진 상실감과 동생에 대한 배신감은 나를 걷잡을 수 없는 혼돈 속으로 몰아넣었답니다. 나는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발길이 닿는 대로 터덜터덜 걸었지요.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도착한 곳은 마을 어귀에 굳건히 서 있는 당산나무 앞이었답니다.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온 고목은 마치 이 마을의 모든 아픔과 역사를 알고 있는 듯 묵묵히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들이 사각거리는 소리는 마치 속삭이는 듯 했지요. 나는 그 아래 서서 멍하니 나무를 올려다 보았답니다. 그때였어요. 내 눈에 들어온 것은 나뭇가지에 묶여있는 낡은 매듭근 하나였지요. 빛바랜 색깔의 낡아 헤어진 실은 마치 내 마음처럼 위태로워 보였어요. 옛날부터 마을 사람들이 소원을 빌거나 집안의 애군을 막기 위해 묶어놓던 매듭이었답니다. 어렸을 적 어머니와 함께 이 나무 아래서 소원을 빌었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그때 어머니께서는 내 손을 잡고 우리 딸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며 매듭을 묶어주셨었답니다. 그 매듭은 어머니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상징이었어요. 나는 손을 뻗어 그 낡은 매듭끈을 조심스럽게 만져보았답니다. 까칠한 실의 촉감이 내 손끝에 닿자있고 지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지요. 그 순간 놀이개를 잃어버린 슬픔과 동생에 대한 분노가 뒤섞이며 견딜 수 없는 비참함이 나를 덮쳤답니다. 나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서글프고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집돈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도 심지어 내 동생마저 나를 등지는 것 같았거든요. 나는 그 당산나무 아래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굳게 닫혔던 내 마음의 빗장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답니다. 터덜터덜 다시 집으로 돌아온 나는 화가 나 영수의 방으로 향했답니다.
영수는 이미 이사 준비를 마치고 짐을 다 실어보낸 후였어요. 그가 떠난 빈방은 썰렁하고 낯설게 느껴졌지요. 나는 혹시나 놀이개를 찾을 수 있을까 싶어 영수의 짐이 놓여있던 자리를 뒤져보기 시작했답니다. 낡은 책상 서랍을 열자 뒤죽박죽 섞여있는 서류 뭉치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류들을 뒤적였지요. 그때 내 손에 잡힌 것은 다름 아닌 대출 상환 독촉장 과채무 불이행 안내문이었답니다. 여러 장의 서류에는 영수의 이름과 함께 엄청난 금액의 빚이 적혀 있었어요. 나는 눈을 비비며 다시 보았지만 숫자는 달라지지 않았답니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요. 영수가 이렇게 큰 빚을 지고 있었다니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몇 년 전부터 그가 사업을 한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마다 나는 매정하게 거절했었답니다. 그 모습이 내게는 한심하게만 보였거든요. 이런 팔푼이가 뭘 한다고 돈을 꿔달래. 어림없는 소리 마라 하고 윽박질렀던 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지요. 나는 그 순간 놀이개가 사라진 이유를 확신하게 되었답니다. 이 녀석이. 돈 때문에 내 어머니 유품까지 손을 댄 거였어. 나는 분노에 몸을 부들부들 떨었답니다. 영수가 내 놀이개를 훔쳐서 그 빚을 갚으려고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어요. 그 순간 지난 세월 동안 영수가 내게 보여줬던 모든 행동들이 의심스럽게 느껴졌답니다. 돈 때문에 늘 나를 찾아왔던 그의 모습 어딘가 불안해 보이던 그의 눈빛.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듯 했지요. 나는 영수가 얼마나 비루하고 못난 인간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내 동생에게 느꼈던 정마저 한순간에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것 같았답니다.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물건을 피를 나눈 동생이 돈 몇 푼에 팔아넘기려 했다는 사실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답니다. 나는 그 서류 뭉치를 찢어버릴 듯이 쥐고 이를 갈았어요. 분노에 가득 찬 나는 영수를 찾아 마을 밖으로 나섰답니다. 영수가 늘 혼자 찾아가던 선앙당이 떠올랐지요. 마을 어귀에서 조금 떨어진 산길을 따라 올라가니 낡은 선앙당이 모습을 드러냈답니다. 바람이 쌩쌩 부는 길목에 덩그러니 서 있는 선앙당은 왠지 모르게 음산하고 쓸쓸해 보였어요. 켜켜이 쌓인 돌무더기 위에는 빛바랜 오색천들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지요. 나는 환한 발걸음으로 선앙당 앞 돌무더기를 뒤지기 시작했답니다. 혹시 영수가 여기에 놀이개를 숨겨두었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지요. 내가 놀이개를 찾으러 왔다는 걸 알면 영수가 양심의 가책을 느낄 거라는 심술궂은 생각도 들었답니다. 돌멩이 하나하나를 들춰내는 데내 손에 잡힌 것은 다름 아닌 낡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였어요. 조심스럽게 보자기의 매듭을 풀었답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은 바로 내가 애타게 찾던 그 놀이개였지요. 하지만 놀이개는 내가 기억하는 모습과는 조금 달랐답니다. 평소에는 깨끗하게 보관하던 놀이개였는데 흙먼지가 묻어 더럽혀져 있었고 무엇보다 놀이개의 끝에 매달려 있던 붉은 실이 끊어져 너덜거리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급하게 뜯어내려 했던 흔적 같았지요. 나는 혼란에 빠졌답니다. 영수가 놀이개를 훔쳤다면 왜 여기 선앙당에 숨겨두었을까요? 그것도 이렇게 흙먼지 묻은 채로 말이지요. 만약 팔아넘기려 했다면 이렇게 보관할 리가 없었거든요. 놀이개를 움켜쥔 내 손은 차갑게 식어버렸답니다. 내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영수가 빚 때문에 이 놀이개를 가져간 것은 확실했지만 왜 이렇게 처박아 두었을까요? 그 순간 내가 영수를 너무 쉽게 단정해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아주 잠깐 스치듯 지나갔답니다. 하지만 나는 이내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야, 이 녀석이 분명히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야. 팔아넘기려다가 무서워서 숨겨둔 게 틀림없어. 나는 놀이개를 꼭 움켜쥐고 선앙당을 내려왔답니다.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영수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가득했거든요. 그 끊어진 붉은 실은 마치 내 마음속 깊이 박힌 의심의 덩어리처럼 느껴졌답니다.
나는 놀이개를 움켜쥔 채 다시 집 앞으로 돌아왔답니다. 마침 저 멀리서 영수가 걸어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요. 그는 어딘가 지쳐 보였고 평소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답니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저 뻔뻔한 도둑놈으로만 보일 뿐이었어요. 나는 그의 모습을 보자마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답니다. 영수, 너 이리 와봐. 너 내 놀이개 어쨌어? 나는 그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요. 목소리가 너무나 커서 온 마을에 울려 퍼지는 듯 했답니다. 영수는 내 목소리에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나는 그마저도 나를 속이려는 연기로밖에 보이지 않았답니다. 내 어머니 유품, 네가 가져갔지? 당장 내놓으란 말이야. 나는 손에 든 놀이개를 그에게 들이밀며 윽박질렀답니다. 영수는 흙먼지가 묻은 놀이개를 보고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쳐다볼 뿐이었어요.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마치 깊은 슬픔을 담고 있는 듯 했지요. 나는 그의 그런 표정이 더욱 나를 화나게 만들었답니다. 마치 죄를 지은 사람이 변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체념하는 표정 같았거든요. 뭐야 이 파렴치한 녀석. 왜 말을 안 해? 돈 때문에 네 누나 물건까지 탐내는 천하의 몹쓸 놈. 나는 거친 말들을 쏟아냈답니다. 내 가슴 속에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뒤섞여 들끓고 있었어요. 나는 그 순간 영수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얼마나 나를 실망시켰는지 온 세상에 알리고 싶었답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것은 슬픔 때문이 아니라 끓어오르는 화 때문이었지요. 영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어요. 그의 그런 태도는 내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지요. 나는 더욱 거칠게 그를 몰아세웠답니다. 이게 네가 할 짓이야. 피를 나눈 가족끼리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 있어?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알아? 당장 해명해. 나는 숨이 넘어갈 듯이 소리를 질렀어요. 내 눈에는 이미 분노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답니다. 영수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나는 그런 영수의 모습에 더욱 화가 치밀어 올라그를 따라 마을 회관까지 쫓아갔답니다. 마을 회관 앞에는 몇몇 할머니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네 고함 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우리에게로 향했지요. 나는 그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영수에게 다가가 그의 멱살을 잡았답니다. 이 뻔뻔한 녀석.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해명해. 네가 내 놀이개 훔쳐간 거 맞잖아. 나는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소리쳤지요. 내 손에 잡힌 영수의 옷은 축축하고 땀으로 젖어 있었답니다. 그의 몸에서는 왠지 모를 열기가 느껴졌어요. 영수는 내 손길에 휘청거리면서도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나를 응시했답니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있는 듯 했으나 한편으로는 깊은 절망과 체념이 담겨있는 듯 했지요. 나는 그 낯선 표정에서 묘한 불안감을 느꼈답니다. 평소 같으면 억울하다고 소리 지르거나 변명이라도 했을 텐데 영수는 그저 묵묵히 내 분노를 받아내고 있을 뿐이었거든요. 왜 말을 못해? 네가 훔쳐간 거 아니야? 내 돈 몇 푼의 양심까지 팔아넘긴 거 아니냐고. 나는 거의 악을 쓰듯이 소리쳤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몇몇 할머니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지요. 나는 그들의 시선마저도 영수 탓으로 돌렸답니다. 네가 이렇게 나를 못난 사람으로 만드는구나. 네가 내 평생을 망치는구나.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고 뺨은 유난히 붉게 상기되어 있었답니다. 그는 내 손을 뿌리치지도 않았고 나를 밀어내지도 않았어요. 그저 힘없이 서 있을 뿐이었지요. 나는 그의 어깨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그를 더욱 가까이 끌어당겼답니다. 말해봐. 네가 왜 그랬는지 말해보란 말이야. 내 목소리는 이미 갈라져 있었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지요. 그 순간 영수의 입에서 간신히 목소리가 터져나왔답니다. 누나, 미안해.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힘없고
가늘어서 마치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 같았지요. 나는 그 목소리에서 낯선 슬픔을 느꼈지만 내 분노는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았답니다. 영수는 그 길로 나를 끌고 다시 선앙당으로 향했답니다. 힘없이 휘청거리는 그의 뒤를 나는 씩씩거리며 따라갔지요. 선앙당 앞 돌무더기에 도착하자 영수는 굳이 말을 아끼며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답니다. 그것은 내가 이전에 발견했던 흙먼지 묻은 그 놀이개였어요. 그는 그 놀이개를 내 손에 쥐어주었답니다. 그의 손은 유난히 차갑고 축축했으며 놀이개를 건네는 그의 손길은 마치 마지막 작별 인사라도 하는 듯 힘이 없었지요. 누나, 이게 다야. 영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었답니다. 그의 눈빛은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나는 그것을 그저 나를 속이려는 연기로만 생각했지요. 이게 다라고? 내 놀이개 훔쳐간 주제에 시침이 뗄 생각 마. 왜 이걸 여기 숨겨뒀어? 팔아넘기려다가 무서워서 그랬냐고. 나는 놀이개를 움켜쥐고 그를 향해 소리쳤답니다. 내 목소리는 분노와 함께 묘한 불안감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영수는 내 손에 들린 놀이개를 가리키며 힘겹게 입을 열었답니다. 아니, 이걸 찾고 있었어. 누나가 찾아야 할게. 여기에 있었거든.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답니다. 놀이개 속에 무언가 있다는 말일까요? 나는 영수의 횡설수설이 핑계처럼 들렸지만 왠지 모를 강한 이끌림에 놀이개를 자세히 살펴보았지요. 놀이개의 끝에 끊어져 있던 붉은 실이 내 눈에 들어왔답니다. 나는 그 끊어진 실을 잡아당겼지요. 실은 놀이개 안쪽 깊숙이 박혀있는 작은 주머니에 연결되어 있었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 작은 주머니를 뜯어내려 했어요. 영수는 그 과정을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마치 내가 중요한 비밀을 발견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지요. 나는 내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답니다. 이 놀이개 속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다는 말일까요? 내 손은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답니다. 조심스럽게 뜯어낸 작은 주머니 안에서 낡은 종이 한 뭉치가 모습을 드러냈답니다. 손때가 묻어 누렇게 바랜 종이들은 마치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듯 했지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들을 펼쳐보았답니다. 첫 번째 종이는 바로 우리 집 등기부등본이었어요. 낡은 등기부등본에는 내 이름이 아닌 김영수라는 동생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답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지요.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내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혼란 그 자체였어요. 우리 집 등기부등본이 왜 영수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걸까요? 나는 영수를 쳐다보았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답니다. 두 번째 종이는 은행 대출 서류였어요. 거액의 대출금과 함께 영수의 서명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대출금이 바로 우리 집 재개발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담보로 한 것이라는 내용이었지요. 나는 그 서류를 읽는 내내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답니다. 영수가 이 엄청난 돈을 왜 빌린 것일까요? 그때 내 손에 닿은 것은 낡은 등기부등본과 대출 서류 사이에 끼어있던 작은 쪽지 한 장이었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누나 미안해. 내가 누나 몰래 집 등기를 내 이름으로 바꿨어. 누나가 재개발 반대해서 조합에서 자꾸 압박이 들어왔거든. 내가 대출받아서 누나 보상금 대신 갚아주고 집을 지키려 했어. 나중에 알게 되면 화내겠지만 누나가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내 소원이었으니까. 근데 내가 생각보다 빚이 너무 많았네. 미안해 누나. 쪽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내 손에서 놀이개와 서류들이 우수수 떨어졌답니다. 내 눈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봇물 터지듯이 흘러내렸어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답니다. 내가 그동안 영수를 얼마나 오해했는지,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지요. 그는 돈 때문에 내 놀이개를 훔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나를 위해 우리 집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던 거였답니다.
끊어진 놀이개의 붉은 실은 영수가 감당해야 했던 무거운 짐과 끊어져 버린 그의 희망을 상징하는 듯 했지요. 나는 영수의 고개를 들어 올렸답니다. 그의 얼굴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그 속에서 나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보았답니다. 내가 그에게 퍼부었던 온갖 독설과 비난의 말들이 마치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꿰뚫는 듯 아팠지요. 그는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지만 나는 그를 한심하고 못난 동생으로만 여겼던 거예요. 놀이개 속에서 나온 쪽지를 읽고 영수가 내 집을 지키려 했다는 진실을 깨달은 순간 내 눈앞의 모든 풍경이 흐릿해졌답니다. 나는 선앙당 돌무더기 앞에 털썩 주저앉아 바닥에 뒹구는 서류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지요. 낡은 등기부등본 그리고 영수의 이름으로 된 엄청난 액수의 대출 서류들. 심지어 영수가 재개발 조합 측과 싸우느라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알 수 있는 민원 서류와 합의서 초안까지 있었답니다. 그는 나 몰래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고집불통인 누나를 위해 집을 지키려 애썼던 거예요. 나는 그제야 영수의 수척해진 얼굴땀으로 범벅이 된 몸 그리고 어딘가 불안해 보이던 그의 눈빛의 의미를 알게 되었답니다. 그것은 빚 때문에 불안해하는 도둑의 모습이 아니라 누나를 위해 홀로 모든 짐을 짊어진 고통스러운 희생자의 모습이었지요. 나는 그동안 내가 영수에게 퍼부었던 모든 독설과 비난이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꿰뚫는 듯 아팠답니다. 내가 이 천하의 몹쓸 누나가 나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답니다. 흐르는 눈물은 멈출 줄 몰랐고 내 목은 쉬어버렸지만 나는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없었지요. 영수는 그 큰 빚을 어떻게 갚으려 했을까요? 나를 위해 집 등기를 돌려놓고 자신이 빚을 떠안으려 했던 영수의 희생이 내 가슴을 찢어 놓았답니다. 내가 그를 얼마나 못났다고 생각했는지, 얼마나 한심하게 여겼는지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죄책감으로 변해 나를 덮쳤어요. 나는 영수의 손을 잡았답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맥박은 희미하게 뛰는 듯 했지요. 영수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나는 그의 손에 얼굴을 묻고 하염없이 울었답니다. 내 못난 고집 때문에 내 삐뚤어진 마음 때문에 나는 내 동생의 희생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영수에게는 집을 지키려 한 마음만 있었을 뿐놀이개를 팔아 돈을 마련할 생각 같은 건 애초에 없었던 거였죠. 오히려 놀이개 속에 이 중요한 서류들을 숨겨서 나중에라도 내가 진실을 알게 되기를 바랐던 것이었답니다. 그의 깊은 사랑과 배려를 나는 끝까지 오해하고 비난했던 거예요. 끊어진 붉은 실은 어쩌면 그가 짊어져야 했던 희망 없는 싸움을 상징하는 듯 했답니다. 영수가 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 나는 그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후회의 나날을 보냈답니다. 다행히 그는 수술을 잘 견뎌냈고 이제는 조금씩 기운을 차리고 있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모든 짐을 정리하고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었답니다. 새로 지어진 아파트는 깨끗하고 편리했지만 내게는 여전히 낡은 옛집의 정이 그리웠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답니다. 내 옆에는 영수가 있었고 우리는 서로에게 기댈 수 있었거든요. 새 아파트 베란다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아름다웠지요. 예전 같았으면 이 풍경 속에서조차 외로움을 느꼈을 테지만 이제는 마음 한구석에 깊은 평온이 자리 잡았답니다. 영수는 내 옆에 나란히 앉아 내 어깨에 기대었지요. 그의 손을 꼭 잡았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그의 손길이 내게는 세상 어떤 보석보다도 값지게 느껴졌어요. 나는 그동안 그를 못난 동생으로만 치부했던 나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속으로 빌고 또 빌었답니다. 영수가 나를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감당했는지 그가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나를 보듬어왔는지 이제는 알게 되었거든요. 우리는 낡은 놀이개를 함께 보관하기로 했답니다. 그 놀이개는 더 이상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어요. 우리 형제의 아픈 과거와 뒤늦게 찾아온 진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용서와 사랑을 상징하는 물건이 되었지요. 나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 같았답니다. 내 고집불통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영수를 향한 비난과 오해가 모두 눈 녹듯 사라졌거든요. 앞으로 우리는 이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함께 살아갈 거랍니다. 서로를 보듬어 주고 이해하며 남은 생을 함께 채워나갈 거지요. 노을이 지는 하늘 아래 나는 조용히 영수의 머리를 쓰다듬었답니다. 그동안 얼마나 미안했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었지만 내 손길에 그 모든 마음이 담겨 전달되기를 바랐답니다. 새로운 시작 그리고 용서의 시작. 이제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함께 걸어갈 거랍니다. 이 누리개처럼 낡고해졌던 우리 관계가 이제는 새롭게 이어질 거라고 믿고 싶었답니다. 내 마음속에는 깊은 평온과 함께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미안함이 함께 자리 잡았지요.